어머님, 건강 괜찮으세요? 오늘 아침 또 옆집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병원 가는 길이었나 봅니다. 저는 현관문 뒤에 서서 그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남의 며느리가 잘하는 게 왜 이렇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까요? 저는 올해 68입니다. 아들 하나 키워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시켰고 이제 손주까지 있는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이상해졌습니다. 옆집 며느리만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만 이런가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2년 전 옆집에 젊은 부부가 이사 왔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인사 나누고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웃으며 지나가는 그저 그런 이웃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그 집 며느리가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남편에게 도시락을 챙겨주고 저녁이면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효자 며느리네. 처음엔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도 있구나 하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나갑니다. 시어머니 양옆으로 며느리와 아들이 부축하고 손주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걷습니다. 그 모습이 제 창문에서 다 보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는데 창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옆집 가족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시어머니를 앉힌 뒤 정성스럽게 빗질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며느리에게서 그런 웃음을 받아본 게. 우리 며느리 수진이는 좋은 사람입니다. 직장도 다니고 손주 키우느라 바쁩니다. 그걸 압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제게도 이런 관심을 보여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명절 때나 얼굴을 봅니다. 그것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어머니, 저 일 때문에 전화 좀 받아야 해요 라고 말하는 수진이.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보며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하는 게 트렌드예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그래, 그렇구나 하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제도 전화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서요. 여보세요, 엄마야. 아, 어머님. 지금 좀 바빠요. 나중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또 끊어진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결혼할 때 수진이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대하지 못한 제 잘못일까요? 그런데 왜 옆집 며느리는 저렇게 잘하는 걸까요? 저는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옆집에서 들려오는 어머님,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가실래요? 라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제 마음이 저를 배신합니다. 부럽습니다. 그리고 슬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저는 옆집 시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은 이야기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일주일 전 일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옆집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혼자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는데 조금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이고, 괜찮아요. 이 정도는 혼자서도. 하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옆집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참 잘해줘서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네, 저도 항상 보고 있어요. 부러워요, 정말. 제 대답에 옆집 시어머니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러우실 거 없어요. 사실은 제가 많이 참고 있거든요. 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행복해 보이던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단 말인가요? 그날 저는 옆집 시어머니를 집까지 바래다 드린 후 차 한잔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에 가고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옆집 시어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겉으로 보기엔 참 착하죠. 저도 처음엔 하늘이 내린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다 제가 맞춰준 거예요. 옆집 시어머니의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저는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매일 아침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손주 돌보는 것도 제가 도맡아 했죠. 그렇군요. 머리 빗겨달라고 한 것도 제가 먼저예요. 며느리가 해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빗겨줄래? 라고 부탁한 거예요. 며느리는 처음엔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부탁하니까 이제는 가끔씩 해주는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말 외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먼저 우리 가족끼리 밥이나 먹자고 제안해요. 며느리는 바빠서 가끔은 피곤해 보이는데도 제가 자꾸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게 다 연기예요. 제 연기. 옆집 시어머니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며느리가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지 아니면 의무감으로 하는 건지 알아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적어도 겉으로라도 웃으면서 지내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하지만 그렇게 사시면 힘드시잖아요. 힘들죠. 가끔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을걸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도 이웃분들은 우리 며느리가 효녀인 줄 알아요. 그것만으로도 제 자존심은 지켜지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아요. 옆집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옆집 분 며느리가 부러워요. 아이의 선을 긋고 사는 게 차라리 그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부러워했던 그 모습들이 사실은 애써 만들어낸 것이었다니.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혹시 저도 우리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만 했던 건 아닐까. 진짜 마음보다는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했던 건 아닐까. 여러분, 저는 이날 이후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도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강요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3부에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옆집 시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수진이에게 했던 말들, 보였던 태도들이요. 명절엔 당연히 와야지. 시어머니 생일인데 전화 한 통 없니? 손주 얼굴이라도 보여줘야 할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쩌면 수진이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용기를 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야. 아,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전화를 받는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또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잔소리를 할까봐 그랬겠죠. 아니, 큰일은 아니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수진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유 없이 전화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수진아. 네, 어머님. 그동안 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 시어머니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히 이래야 한다는 생각으로 너를 대했던 것 같아. 어머님, 요즘 너 바쁘다며? 직장 일도 힘들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지? 네, 솔직히 좀 그래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풀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그걸 이해 못 해줬네. 자꾸 전화 안 한다고,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했는데, 너도 내 삶이 있는데 말이야.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사실 저도 어머님한테 잘해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게 스트레스였어요. 저는 수진이의 솔직한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바라는 거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무 부담 가지지 마. 명절에도 바쁘면 안 와도 돼. 전화도 할 수 있을 때 하고. 그냥 너는 내 삶을 잘 사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해. 어머님.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신에 말이야, 정말 가끔, 너무 가끔이라도 괜찮으니까 엄마 생각날 때 짧게라도 연락 한번 해줘. 어머님, 밥 드셨어요? 그 한마디면 돼.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어머님, 저도 사실 어머님이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연락하면 뭔가 책임져야 할 것 같고, 또 잔소리 들을까봐 무서워서 피하게 됐어요. 엄마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우리 그냥 편하게 지내자. 시어머니, 며느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그날 저녁 수진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들고요. 어머님, 저 일 끝나고 바로 왔어요. 같이 먹어요. 우리는 함께 앉아 호박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이의 직장 이야기, 손주 이야기, 남편 이야기. 제가 몰랐던 수진이의 세계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도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완벽한 며느리는 못 돼도 어머님한테 상처는 안 드리고 싶었는데, 넌 이미 좋은 며느리야. 엄마가 욕심이 많았던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수진이가 돌아갈 때 현관에서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수진아, 사랑해. 어머님, 저도요. 그날 밤, 저는 옆집 창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것도, 비교할 것도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4부에서는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짧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하세요. 어머님, 제가 좋아하시는 과일 사다 드릴게요. 어머님, 주말에 시간 되시면 아이 데리고 들를게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관심이었습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왜 진작 연락 안 했니? 같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마워, 연락해줘서
라고 답했습니다. 명절도 달라졌습니다. 올해 추석, 수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이번 추석에는 제 친정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그래, 그렇게 해. 너희 엄마 잘 모셔드리고 우리는 다음에 봐도 돼. 어머님, 감사해요. 대신 다음 주에 꼭 찾아뵐게요. 천천히 해. 무리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해서 며칠은 속상했을 텐데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며느리도 자기 부모님이 있고 자기만의 사정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일주일 후 수진이가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손에는 제가 좋아하는 꽃다발을 들고요. 어머님,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손주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수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저 요즘 생각이 많았어요. 무슨? 어머님이 제게 부담 갖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처음엔 그냥 위로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부담 안 가지니까 오히려 어머님이 더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 네. 의무감으로 하던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니까 훨씬 편하고 좋아요. 이게 진짜 관계구나 싶었어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그래. 너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으니까 오히려 내가 해주는 작은 것 하나하나가 더 소중해.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수진이가 바쁠 때는 연락이 뜸했고 저도 그걸 이해했습니다. 대신 여유가 생기면 수진이가 먼저 연락을 했고 우리는 편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시어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며느리랑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네, 그쪽은요? 옆집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조금씩 내려놓으려고 해요. 억지로 만들어낸 관계는 결국 지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내세요. 진짜 관계는 시간이 걸려도 결국 만들어지더라고요. 고마워요. 옆집 분 보면서 용기를 얻어요. 우리는 서로 미소를 주고받으며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더 이상 옆집을 바라보며 한숨 쉬지 않았습니다. 제 삶이, 제 관계가 소중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는 것을요. 마지막 5부에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어요. 제가 만들 건 아니고 맛있는 거 사다 갈게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기다릴게. 조심히 와. 창밖을 보니 날씨가 좋습니다. 옆집 마당에서는 며느리가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에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방식이 있으니까요.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더 자주 연락해야 하고, 더 자주 찾아와야 하고, 더 많이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관계는 강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진심은 천천히, 자연스럽게 전해진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관계란 없다는 것을요. 얼마 전 손주가 제 집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래요. 정말? 네. 엄마가 할머니는 자기를 이해해 주신대요.
그래서 할머니 보면 마음이 편하대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바랐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저를 편하게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수진이와 단둘이 카페에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예전에 제가 어머님을 많이 힘들게 했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제가 연락도 안 하고 명절에도 성의 없이 대하고 어머님 마음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수진이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아,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너한테 미안해. 너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그걸 몰라봤어. 내가 힘든 줄도 모르고 자꾸 더 많은 걸 바랐지. 어머님, 우리 이제라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야. 수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며느리.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옆집 며느리처럼 완벽해 보이는 관계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제게는 제 며느리가 있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이웃들에게 우리 며느리 자랑을 합니다. 우리 며느리 참 괜찮아요. 바쁜데도 자주 연락하고 저를 많이 챙겨줘요. 예전에는 할 수 없던 말이었습니다. 항상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하며 부족함만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자주 만나지 못해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니까요. 지난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수진이가 음식을 주문하고 저는 간단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손주는 신나게 뛰어놀고 아들은 아빠 노릇을 열심히 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다음 달에 회사에서 출장 가야 해요. 일주일 정도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그런데 그동안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혹시 어머님이, 물론이지. 엄마가 봐줄게. 걱정하지 마. 정말요? 어머님, 감사해요. 당연한 거지 뭘. 그런데 수진아. 네. 너무 무리하지는 마. 출장 다녀와서 푹 쉬어야 해.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출장 다녀오면 맛있는 거 사다 드릴게요. 그런 건 안 해도 돼. 그냥 건강하게 다녀오면 돼.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행복이 뭘까? 완벽한 며느리를 두는 것일까? 매일 효도를 받는 것일까? 아닙니다. 행복은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옆집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도 그건 그 집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며느리와 제 방식으로 행복하면 됩니다. 오늘도 창밖을 봅니다. 옆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걷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그 모습이 이제는 그저 이웃의 풍경일 뿐입니다. 저는 제 핸드폰을 꺼내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수진아,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 날씨 좋다던데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 곧 답장이 옵니다. 어머님도요. 사랑해요. 이모티콘까지 붙인 답장을 보며 저는 미소 짓습니다. 이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입니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마음은 통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옆집 며느리가 부러우신가요? 남의 가족이 더 행복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여러분 곁을 돌아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요. 바로 여기, 제 곁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여러분의 모든 댓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